안녕하세요, 리베알입니다. 오늘은 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의 구성이라면 테이블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지 데이터 테이블을 우리가 접근성을 좀 높게 그리고 접근성을 준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침 중에서 첫 번째로 표의 제목과 요약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의 제목이라고 하면 캡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표의 요약 정보라는 것은 썸머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를 제공하실 때는 캡션과 썸머리를 꼭 제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HTML5에서는 썸머리 속성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캡션, 테이블에 썸머리를 제외하고 캡션만 넣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썸머리 요소가 또 생겨났기 때문에 제대로 좀 제공을 하시려면 캡션과 썸머리 요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표의 제목과 요약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센터 안내라고 썸머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캡션이 썸머리 내용처럼 썸머리 요약글로 들어가 있죠. 결국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썸머리는 요약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캡션은 표의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쓰게 되면 오류사항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제목셀과 내용셀을 구분하지 않거나 잘못 구분한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테이블이 있고요. 코드를 보게 되면 현재 그 T바디 안에 제목 영역이죠. 번호, 카테고리, 글제목, 이름, 날짜 이 부분은 제목셀로 나타내야 되는데 현재 TD 내용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꼭 제목 셀이 되는 경우에는 TH로 꼭 제목셀로 넣으셔야 되고, 모든 걸 다 TD인 내용셀로 넣으시면 오류사항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다단, 병합 등 복잡한 표를 제공 시 헤더스 또는 헤더스 ID 속성을 통해 제목셀과 내용셀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ID 헤더스 같은 경우에는 다단 병합, 즉 콜스팬, 로스팬이 있는 경우에 이 병합된 셀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디와 헤더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차후에 제가 이 접근성 관련된 표를 만들어 볼 텐데, 우선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코드상으로만 보여드리면, 왼쪽에 보시면 로스팬이 돼 있죠. 콜스팬. 로스팬이 돼 있고 이쪽은 콜스팬이죠. 당월 결제 시 금액은 콜스팬이고 앞에 있는 셀들 전부 다 로스팬입니다. 그러면 이 로스팬과 이용 일자에 대한 날짜를 설명해야 되고, 카드 구분과 신용 봉임, 신용이 본인인 거고, 그리고 이 회차에 대한, 예를 들어서 회차에 10일이다 10일 회차라고 생각을 하면 10일 회차가 이 10일이라는 숫자가 무슨 데이터를 의미하는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의미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ID 헤더스를 할 수가 있는데, ID를 TH에 넣고, 설명하는 ID를 TH에 넣고 헤더스에 그 데이터를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이라는 숫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월 결제하실 금액이 회차가 10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50만원도 당월 결제하실 금액의 혜택 금액이 50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약 상태에서 만원이라고 했죠. 회차, 원금, 혜택, 환율, 수수료가 있는데 이쪽에 있네요. 숫자는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중약하고 이 첫 번째 회차가 만이라고 했을 때 A2죠. A1은 바로 이쪽에 있죠. 당월 결제하실 금액. ID A1, ID A2 회차. 당월 결제하실 금액 회차가 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헤더스 안에 설명하는 아이디를 넣어주셔야 돼요. ID A1 설명, 당월 결제하실 금액 A1 회차 A2 만원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이렇게 아이디를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화면 낭독기인 센스리더에서 이 데이터를 읽어줄 때 당월 결제하실 금액 회차 만원이라고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병합된 표에 대해서 아이디 헤더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복잡한 이 병합된 표를 읽을 때 제대로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많은 숫자나 많은 데이터로 이루어진 표를 보게 되면 더더욱더 좀 혼란스럽죠. 이 데이터를 제공받을 때. 그래서
병합된 콜스펜, 로스펜이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꼭 아이디 헤더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스코프를 주셔도 뭐 지침상에서는 스코프만 줘도 뭐 준수한 걸로 인정이 되지만 실제로 사용성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스코프가 그렇게 역할을 잘 하지 못해요. TH, TD 구분이랑 스코프를 넣는 거랑은 좀 같거든요. 센스 리더상에서. 그래서 표에 대한 어떠한 접근성을 좀 높이고 싶으시면 아이디 헤더스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병합된 표일 때만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표의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축저표, 표 안에 표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로 제공을 하면 오류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좀 예전 방식이죠. 2000년도 초중반의 방식인데 전체 테이블로 하고 TH하고 그 안에 또 테이블로 다시 코딩을 한 것이죠. 이렇게 테이블 안에 테이블을 하게 되면 이해하기 힘든 구조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 안에 표는 넣지 않습니다. 표 안에 표를 제공하게 되면 오류사항에 해당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류사항을 몇 가지를 보게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캡션과 썸머리를 꼭 넣어라. 그리고 병합된 표에 대해서는 아이디 헤더스 넣어라. 그리고 표를 넣을 때는 제목셀과 내용셀을 꼭 구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T-헤드, T-바디, T-풋 같은 행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과는 무관하고요. 웹표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접근성 프로젝트 하실 때는 굳이 T-헤드, T-바디, T-풋을 구분하지 않으셔도 접근성 위배는 아니시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의사항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데이터 테이블의 제목과 요약 정보는 문서 타입에 맞는 방법으로 모두 제공해야 하며 제목과 요약 정보는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문서 타입이라는 것은 HTML5와 HTML4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TML4로 만드시게 되면 캡션과 썸머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HTML5에서는 썸머리 속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신 썸머리의 요소는 있거든요. 하지만 문서의 타입에 맞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HTML5로 하실 때에는 캡션만 넣어도 무관하다라는 어떤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목과 요약 정보는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 이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 자유 게시판이다 라고 했으면 썸머리 안에도 자유 게시판, 캡션 안에도 자유 게시판이라고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의사항은 데이터 테이블은 텍스트, 숫자, 그림 등의 데이터 테이블 자료들은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떠한 야구 스코어 또는 뭐 공시지표 어떠한 데이터를 그리드를 통해서 나열한 거, 논리적 관계를 위해서 나열한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를 얘기하는 거지 어떠한 레이아웃의 용도나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HTML5에서는 썸머리는 존재하지 않는 속성이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캡션 요소 안에 제목을 포함하고 표의 요약, 구조, 탐색 방법들 정보를 제공하면 준수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 얘기는 아까 1번과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짚어준 거예요. 문서의 타입이라는 것과 유사한 건데 HTML5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썸머리 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캡션 요소 안에 제목을 포함하여 썸머리의 내용까지 같이 넣어주라는 얘기죠.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HTML5에서 표를 제가 설명을 할 때 캡션 안에 디테일스를 넣고 그리고 거기에 썸머리까지 넣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의 제목과 내용을 같이 넣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원칙적으로 캡션 요소와 썸머리 속성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 중 하나 이상 적절히 사용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HTML5에서 썸머리 속성도 없고요. 실제 HTML4에서도 썸머리 속성과 캡션이 있지만 사실 원칙적으로는 두 개 다 사용해도 되지만 이 중에 하나만 잘 사용해도 접근성을 준수한 걸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자기가 편하자고 캡션이나 썸머리를 둘 중에 하나만 넣으시는 것보다 실제 모든 걸 다 준수해서 꼼꼼히 다 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증 마크만 생각하지 마시고 캡션과 썸머리를 꼼꼼하게 다 넣는 것이 좀 그렇게 신경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제목셀 및 내용셀의 다단, 병합 등 복잡한 표를 제공 시 스코프 속성을 사용하 제공하면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 권장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유사한 내용인데요. 아이디 헤더스 설명할 때도 물론 스코프라는 것으로 예전에는 했었어요. 2.0에서는 스코프도 하더라도 준수한 걸 인정을 했지만 사실 스코프에 대한 이 속성이 무의미해요, 되게. 그래서 사용 하나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2.1 버전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지정을 한 거죠. 제목, 이 복잡한 표라는 것은 병합을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다단 병합. 다단에 맞으면 병합을 비슷하기 때문에 콜스펜, 로스펜에 들어있는 표에서는 꼭 아이디 헤더스를 넣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인증마크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면 스코프를 많이 썼다 하면 반드시 여기에 지침이 있는 것처럼 수정 권장입니다. 수정 권장이라는 것은 수정 안 하면 인증마크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스코프는 쓰지 마시고 아이디 헤더스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자, 배치용 테이블, 레이아웃용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th, 캡션, 썸머리 수정 사용하지 않아야 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테이블 요소를 쓸 때 데이터 테이블 쓰긴 하지만 테이블에 되게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전체 가로 사이즈를 나눠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된다라는 거. 그 이점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만들고는 하는데 그게 바로 레이아웃 테이블, 배치용 테이블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득이가 내가 테이블 요소로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테이블, td, tr 이렇게 세 가지만 쓰셔야 됩니다. 뭐 캡션이라든지 썸머리 쓰시면 안 되고요. th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편하시게 테이블, tr, tt만 쓰셔야 됩니다. 물론 콜스펜, 로스펜 또는 뭐 콜그룹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뭐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CSS3에서 디스플레이 테이블이나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을 쓰시는 게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접근성 프로젝트를 하실 때 표 부분이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게시판만 해도 표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가 가장 쉽게 느끼면서도 가장 오류가 많은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표는 그리고 특히 개발 파트까지 넘어가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캡션과 썸머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오픈하기 전까지 표도 많이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